자율2 독서 23번째 수업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8장 중에 이제 악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사피엔스 8장 중에 악순환의 내용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몇 차시인가? 22차시에서 우리 상상의 질서를 얘기했잖아요. 이 상상의 질서가 있고 이것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다.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고 이것은 바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싹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상의 질서는 침팬지나 원숭이들한테는 없고 오로지 인간한테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각각의 위계질서, 즉 상상의 이 위계질서죠. 이 위계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련의 진짜 우연입니다. 우연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고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집단들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영속성을 얻고 세련되어진 거예요. 예, 핵심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이제 A와 B가 싸웠는데 우연히 A가 이긴 거야. A가 이기다 보니까 A는 지배자가 되고 B는 피지배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우연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나 지배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카스트 제도는 영원한 우주적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연은 아니다. 그건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발 하라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는 정치적인 그 논리는 없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이 지도가 있어요. 원래 요 지도 보면 모헨조다로 하라파가 원래 이제 인더스 문명 이게 출발 아닙니까? 예.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를 가지고 했겠죠. 근데 이 북쪽에서 파란 색깔 있죠. 파란색이 누구냐면 아리아인의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얼굴 하얀 이 백인들이 이렇게 와요. 인더스강 북쪽을 통해서 얘네들이 와서 싸워갖고 원래 있었던 모헨조다로 하라파의 드라비다족이죠. 드라비다족. 걔네들의 얼굴이 약간 시커머요. 아리아는 약간 하얗고. 그래서 소수의 아리아인들이 다수의 드라비다족을 군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왜? 얘네들 소수의 아리아인은 정말 우연하게도 철기를 가진 거예요. 다수의 현지인들은 청동기를 가졌고 싸우면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근데 왜 하필 아리아인이 철기를 가졌냐? 그거 완전 우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니까 계층화된 사회가 건설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침략자들은 윗자리 사제나 전사 뭐 군인을 차지하고요. 현지인들 드라비다족은 어떻게 하인과 노예로 삼았죠. 그러면 이게 계층 피라미드 계급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다음 밑에 언터처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수가 적은 침략자들은 즉 아리아인족들은 특권적인 지위와 고유의 정체성을 잃을까 두려워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언터처블과 수드라가 이렇게 결혼하는 일, 같이 밥 먹는 거, 접촉하는 것을 완전히 다 금지해버립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분리죠. 분류가 아니고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드는 정치적인 논리, 시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는 전염병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뭐 전염병까지 막 얘기하진 않고 이제 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확대 해석해서 전염병으로 제가 보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질병의 역사라는 아마 책에 이제 좀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덧붙여 봅니다. 인도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오염과 청결 개념은 사회 정치적 구분을 강제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합니다. 오염, 청결. 예. 자,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인도의 역사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병자나 시체처럼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 혐오의 대상으로 여성, 유대인, 집시, 게이, 흑인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전염병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가 원래 이렇게 이쪽에 살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었는데 북서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봐요. 보라색 이쪽으로 튀는 겁니다. 여기는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리아인족들이 여기 와서 더 공격할 수 있었는데 철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 모헨조다라 하라파 애들은 청동기를 갖고 있어서 싸움에 지니까 튄 거야. 그래서 튀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 보세요. 보라색 기원전 1000년경에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모헨조다로 하라파는 1500년경.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지배하는데 500년이 걸린 거예요. 500년. 그러니까 500년이 돼야 여기까지 온다 이겁니다. 그럼 왜 여길 못 갔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도 이렇게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여기서 죽어요. 인더스강을 건너지 못해서 죽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전염병의 인더스강은 겐지스강은 둘 다 전염병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물가에 엄청난 풀들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엄청나게 살겠죠.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질병들이 걸리는데 처음에 온 애들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리안족들이나 질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 이쪽에 원래 살고 있었던 드라비다족들은 무서워서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기 애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지역을 개척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리아인족들은 이런 원래 드라비덕자 애들과 이렇게 접촉하면 서로 세균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빡세게 있었던 게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 500년 동안 이런 전염병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 이제 공진화해서 이 아리아인족들도 이제 더 이상 요쪽에 있는 드라비닥 쪽의 세균 바이러스에 전염돼도 그다지 크게 위태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또 무서워서 또 동쪽으로 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튄 얘네들을 또 가는데 또 요 지방 겐지스강 요 지역에는 또 다른 세균 바이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적응하는데 몇 년? 또 500년입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가니까 얘네들이 또 남쪽으로 튀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또 500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의 역사는 이게 금방 이렇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엄청난 전염병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아리아인족들은 이런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서로 결혼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왜? 이 전염병 이렇게 옮길까봐. 그래서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유발 하라리도 이런 질병에 의해서 여기 나오죠.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상상의 위계 질서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질병이 있는 병자를 격리하고 차별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안정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샘플 올려놨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센병 환자들 예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했었는데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라는 섬에 그냥 격리시켜 버립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많죠. 이렇게 격리시키면 되게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